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 인사드립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증시 이외에도 다양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은 오늘 상당히 억울하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금요일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오늘 아침 장 시작,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은 7시부터 장이 열려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열리기 직전에는 무려 1.2%나 플러스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9시 땡치고 살짝 갭상승해서 출발하더니 미국 나스닥 선물과 함께 같이 밀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은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고, 오늘 온도가 사실 오늘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도 좋았고 아무래도 이벤트가 지나가기도 했고 그랬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세지 않았어요. 30도 조금 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15도, 코스닥은 11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11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어가면 정말 안 좋은 장인데 오늘은 1200개가 넘는 그런 상태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 중에서 상당히 오늘은 안 좋은 날이야, 매우 크게 하락하는 날이야, 이런 날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크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연 미국은 잘 올려놓고 왜 우리는 밀리는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통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시장이 경기 상황들의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저하되고 금리는 높게 올리는 이런 상황들, 심지어 7월 달에도 0.75를 금리 인상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윌러 연준 이사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월 의장 역시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좀 실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안정 측면에 무조건적인 전념하겠다는 연준 통화 정책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길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르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세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우리는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에너지를 지금 축적을 해놓는다는 작업이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두 달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최강자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산 가스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 그러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처음에는 둘이 싸우길래 야, 잘 싸워라, 이겨라, 힘내라 했는데 이게 자꾸 나한테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서 좀 이제 그만하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유럽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조금 손에 전혀 안 보고 어떻게 하겠냐, 좀 동방북쪽이든 어디나 좀 띄어지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이런 국가 국채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이라 그랬죠. 그때 재정위기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시장 상당히 억눌렸던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미리 조금 요번에 조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힘을 좀 못 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는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플러스 시작을 할 거다. 주말 동안 조금은 나름 한숨을 쉬면서 여유 있게 좀 보내왔는데 조금 상태 안 좋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후까지 분명히 우리 도지님께서 오후 전략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후에는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보시다시피 지금 B차익 쪽 아래쪽에 파란색 선 있죠? B차익 쪽 매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이 B차익 쪽 매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쪽 매도가 멈추고 좀 매수로 전환만 된다라면 일단 시가총액의 큰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고 삼국지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보신다라면 대형주, 그러니까 장군급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LG엔솔,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보합 내지는 플러스권까지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이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특이하게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 장 쉴 때 다른 나라들 쫙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음날 자기네들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금방 또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뇌피셜의 마음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엔솔 같은 이런 종목들 혹은 지금 보시는 B차익 쪽 이 부분의 수급이 터닝이 나와서 상승의 어떤 에너지를 좀 만들기 시작한다면 특히 장 끝날 때쯤에서 더더욱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우리가 버티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구간 정도까지 와서는 너무 공포감에 쌓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목요일 금요일 저는 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세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 2460자리를 강력하게 한번 뚫어줘야만 조금 더 명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의 또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같이 상승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치를 이번에 2550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조금 힘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오늘이 어제의 저점 그러니까 즉 금요일에 저점을 깨는 그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응원의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물어보실 걸 예상을 하고 답변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카메라 뒤에서 제가 살짝 웃었습니다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장 미장이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아시아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답변을 예상하는 능력이 나날이 좀 늘어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돼서는 혹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은 일단 시장 자체가 낙폭 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자칫 이제 그 흐름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오늘 못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 버린다라면 오늘은 지금 대성산업이라는 종목 하나가 시스템에 포착이 됐고 물론 한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못 올라가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운빨로 맞추는 거 말고요. 홀짝 게임 하는 거 말고요. 그죠? 자, 그래서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쭉 내려와서 6,000원, 6,000원 아래까지 기회를 준다라면 한 번 정도 아주 짧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쪽으로는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낙폭 과대 종목 쪽에서 안정적인 거 이 정도 지금부터는 좀 매집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저는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LG 생활건강을 사실 가격대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이
65만 원 밑에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중국의 봉쇄만 풀리게 된다라면 뭐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좀 보여지고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만약에 경기 침체다 어쨌다 한다 하더라도 뭐 샴푸, 비누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해야 되고 좀 상황 괜찮으면 뭐 화장품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지금부터 가격적인 부분들 혹시 60만 원, 뭐 60만 원 깨진다가 이런다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씩 매집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